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 월간 뉴이저는 올 한 해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를 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점검해 봤는데요. 먼저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흰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의 수해 복구 상황 보시겠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포항 북구의 한 전통시장. 지금은 대부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상인들에겐 여전히 악몽 같은 기억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죠. 다 엉망이었어요. 다 보니까 참 기가 차대. 상상해봐서 어이래겠노. 안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말도 못하죠 뭐. 개고생하고요. 여기는 뭐 무, 배추, 뭐 김치통, 다라이 다 뜯어다니고 엉망진창이라서 그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 평소와 다름없는 시장의 풍경이지만 아직도 곳곳에 수해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비만 오면 이제 뭐 그거밖에 안 떠오르지 뭐. 뭐 없는 사람 뭐 살돈 해주는 거 제일 중요한 거지 뭐. 더 이상 물도 안 채게 해주고. 우리는 보상 같은 거 하나도 한 개도 1원도 받지도 못하고 속상하고 말고지 그때는. 그러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잖아. 잊어버리잖아 지나가는 거는. 수해로 큰 인명피해가 난 아파트에 찾아가 봤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고립된 주민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곳입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깔렸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아직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지하가 지금 공사 다 돼갖고 차 대도 된다 해도 사람들이 안 내려가요. 그게 있으니까 아직도. 참사가 발생했던 지하주차장으로 가봤습니다. 이 차가 떠 있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한쪽은 다 찼다는 거죠. 파킹하는 저 램프 있죠. 예. 저까지 다 찼으니까. 계속 비가 오는 상태에서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물이 막 저기 쳐버리니까 그 막을 도리가 없는 거지. 물은 다 빠지고 바닥과 벽면도 새로 칠했지만 침수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뻘자국 있죠, 그죠? CCTV는 여전히 고장난 상태고 배수로의 진흙을 다 걷어내지도 못했습니다. 배전실과 보일러실도 둘러봤습니다. 물된 거예요. 망가진 설비들이 진흙이 묻은 채로 남아있고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배전실은 복구 공사가 최근에야 시작돼 주민들은 임시시설로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도 정상적으로 안 들어오고 비공식으로 이래 전기를 땡겨오고 아직 지하에 아직 물이 채가네 물을 빼내요. 아파트 곳곳에 남아있는 태풍 흰남노의 흔적들은 당시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놀이터가 복구가 안 돼가지고 빨리 그 애들이 놀이터가 복귀를 해줘야 되고 예, 복귀를 빨리 그거 우리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거기 걸맞은 복구할 수 있는 지원이 지금.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은 주민들이 받은 상처는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낸 남경남 씨는 주차장만 봐도 괴로운 마음을 가누지 못합니다. 불안해요, 늘. 불안하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도 고인이 되신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너무 힘들고 그냥 마지막 부모님 모습만 아른거리고 아직도 너무 그리워요. 유족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철저한 대책 마련으로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물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물이 차서 그대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이 떠나가야 했나?
원인을 알아야지 재발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YTN 권희범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지역 일대 번진 산불은 기간과 피해 규모 모두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현장,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뉴이저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깜깜한 밤 깊은 산속 시뻘건 불길을 마주한 사람들. 항공을 타고 산을 집어삼킨 불길을 잡기 위해 이번 산불은 바람이 하도 세가지고 막 두렵고 긴장되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넓은 면적이 불에 타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동해안 산불. 9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경북 울진의 피해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나무가 무성했던 산은 화마가 휩쓸고 간 뒤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엄청 굵잖아요, 소나무가. 굵은 나무들이 많이 많았었어요. 하늘에서 바라본 산의 모습은 더욱 처참합니다. 불에 탄 나무들은 밑동만 남았고 벌목되지 않은 나무들도 검게 그을려 당시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산과 나무들이 자라온 긴 세월에 비해 9달은 치유와 회복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울진군과 삼척시의 경계에 있는 도화동산이라는 곳인데요. 이 산불이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삼척시까지 번진 장소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제 전경 전부 다 전소된 상태고요. 그 산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것은 전부 다 타고 남은 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을 회복하지 못한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원래 집이에요. 집터예요, 여기가.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아직도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의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에는 아기가 있어서. 저희 딸은 집 탄 걸 봤잖아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1달 넘어 받았어요. 애가 불안 장애도 너무 심하고 학교 가서도 친구처럼 놀기는 노는데 선생님이 내 전화가 오세요. 애가 평소에 노는 거랑 틀리다고. 그날 이후로 저도 한두 달 자꾸 불타는 꿈, 집이 불타는 꿈을 꿔요. 똑같은 꿈을 계속 꾸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힘드십니까 요즘? 요즘요? 그냥 겨울이 힘들죠. 여름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더우면은 저녁에 잠깐 에어컨 틀고 문 열어놓고 뭐 선풍기 틀고 자면 그래도 여름은 견딜만 한데 솔직히 겨울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갖고 밤에 저희 셋 다 감기 걸렸거든요. 이렇게 자연과 주민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산불을 막기 위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산불 진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방 인력과 차량이 진입할 도로를 넓히고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목적 사방댐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 첨단 기술도 동원됩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고 AI 기술을 이용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진화에 나서게 됩니다. CCTV 화면에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촬영되는 화면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연기가 발생하거나 산불이 났을 때 그걸 분석해서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AI 기반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카메라 설치해놓고 관제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꼭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인력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재의 원인을 차단하는 겁니다. 부주의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만큼 개개인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활동이라든지 계도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산불이라도 빨리 발견을 해서 초동 조치를 통해 가지고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YTN 민대웅입니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무엇보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숨진 여성은 전주안의 서울교통공사 직장 동료이자 전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지난 9월 스토킹 끝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신당역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용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여느 지하철 역사와 다를 바 없지만 여자 화장실은 당시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추모 장소는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은 역을 지날 때마다 피해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포스트잇도 많이 붙어 있고 아직도 꽃들이 있는 거 보면은 가끔씩 오고 갈 때마다 안타깝죠. 어쩔 수 없을 때만 이용하기는 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당연히 무섭고요. 신당역뿐만 아니라 지하철 화장실 이용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피의자 전주환은 2년간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9년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됐지만 무용지물이었던 셈입니다. 시행 1년이 넘었지만 계속되는 흉악범죄,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가해자가 합의 요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2차 스토킹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환도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촉했습니다. 스토킹과 같이 관계에 기반한 폭력의 경우에는 지금 그것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배경이 됩니다.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돼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안 처분이든 형벌이든 결정이 되지 않게 되거든요. 올해 8월까지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풀려난 피의자는 무려 1,800명이 넘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엄격히 분리하는 게 핵심인데 이런 조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법은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문자 금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고 가해자를 한 달간 유치장에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까지 잠정조치 사후의 경찰 신청 건수는 962건, 이 중 절반 이상이 기각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경남 진주에서는 집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한 피의자조차도 유치 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결국 또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한 뒤에야 구속됐습니다. 잠정조치 같은 경우는 경찰, 검찰, 법원까지 좀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효성 있는 잠정조치 4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현실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정조치가 기각이 됐어. 그러면 가해자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제가 잘못했는 거 아니야. 어디서 네가 감히 잠정조치를 나한테 부과를 하려고 해. 잠정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좀 필요한 그런 대목이고. 이렇게 시행 이후 한계가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 신당역 사건 이후 부랴부랴 손질에 나섰지만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전히 심사 중이고 국회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법 자체의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많은 분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법률 개정이 하루속히 신속히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에 이번 달에도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방화 범죄가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마지막은 지난 10월 식품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노동자의 끼임 사망 사고를 짚어봅니다. 사고를 예방할 안전 조치는 물론 안전보다는 효율성만 강조한 작업 문화까지 되짚어볼 대목이 많은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23살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시민들 사이에선 SPC 제품을 사지 말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이 회사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SPL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작업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제작진이 SPL 측에 현장 취재를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동료들은 아직도 비극적인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웠죠. 그분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랬고 좀 쉬는 시간도 모자르고 근무 환경이 안 좋아서 회사에 지원 요청도 많이 하고. 하지만 사고 이후 작업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30분씩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교육장에 가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좀 늘려주고 지금 이제 2인 1조로 잘 지키도록 지금 회사에서도 인원을 많이 투입하고 하고 인터록 장치도 지금 노동부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하는데 하지만 작업량과 노동 강도 등 작업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또 주야 막교대라는 엄청난 노동 강도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안전을 다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일을 하게 되면 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화할 수 있는 건 주간 막교대를 안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회사가 이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쪽에서 개선을 해야죠. 만약에 안전을 더 중요시한다면 유사한 생산 공정을 갖춘 다른 공장들의 실태는 어떨까? 제작진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측과 울산에 있는 한 식품 제조 공장을 찾아 점검해봤습니다. 최근에 SPL 사고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은 식료품 제조업을 비롯하여 혼합기를 사용하는 위험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사람 몸집보다 큰 교반기가 여러 대 가동되고 있습니다. 액체와 고체를 혼합하는 식품 공장의 필수 장비인데요. 다행히 이곳은 안전 덮개는 물론 덮개가 열렸을 때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장치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교반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런 덮개가 있으셔야 되고요. 덮개에 대해서 열렸을 때에는 인터록을 걸어서 안에 회전 날개가 정지해서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작업 레일과 승강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전조치가 미흡한 작업장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 식품 제조 공장들을 일제 점검한 결과 절반 넘는 곳이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모든 설비별로 안전장치나 안전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런 안전장치와 안전조치를 무시하는
이런 사업장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충북의 식품업체 공장에서 만난 양창우 씨도 생산성만 강조하는 작업 문화를 지적합니다. 정상적으로 FM대로 안전하게 작업을 한 사람보다 일단은 편법을 사용해서 잘 돌린 사람, 많이 생산만 하면 되는 사람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안전적인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 안전보다 생산성과 효율을 강조하는 작업 문화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번 끼임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속도를 빨리 해서 생산성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라인이고 모든 걸 다 최적화 시켜놨거든요. 근데 문화 자체는 뛰어갈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 이제 회사가 요구하는 건 안전하게 위주하라. 그럼 그게 안전이 되냐는 거죠. YTN 민대용입니다. 잘 보셨나요? 월간요일전은 새해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